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현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등이 투자를 보류 또는 연기시키고 있고, 이전부터 전기차에 회의적이었던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사람들은 이제 실체를 보게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이 이러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큰 재앙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년 폭스바겐이 디젤 스캔들을 일으키고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선언 이후 세계 자동차 개발 전쟁 축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레거시 업체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리비안, 중국의 니오, 베트남의 빈페스트까지 이 새로운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고 다윈이 바다를 건너서 전기차 시대의 리더가 된 업체는 테슬라와 중국의 BYD, 리오토, 최근 흑자를 실현한 광주 기차 정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포드처럼 전기차 부분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에서도 뒤처지면서 아직도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판매 부진과 자금이 바닥나면서 미국의 로즈타운과 중국의 바이튼, 싱귤라트, 웰트마이어, 정전기차 등은 이미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율운전 등 기술 혁신에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적자에 시달리는 니오, 샤오펑, 리비안, 루시드 등은 다윈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에는 순조롭게 팔렸어도 지금 미국의 전기차 판매 감소 현상처럼 어느 시점에서 팔리지 않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시기나 구간을 저는 넘어야 할 장벽이나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는 캐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제품 서비스는 우선 이노베이트라고 일컬어주는 층이 먼저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는 얼리 어댑터, 얼리 머저리티로서 서서히 일반층에 확산되고, 마지막에는 고집센 보수층도 사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 예를 들면 구글이 구글 글래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준 등은 도중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1962년 로저스 교수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널리 보급될지 말지는 초기의 구입자인 이노베이터의 2.5%와 얼리 어답터 13.5%의 합계 16%가 매우 중요하다는 보급률 16%의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론을 지금 이 전기차 판매 현상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전기차 판매 비율이 83.4%로 구입할 사람은 거의 다 구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와 중국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초기 다수파 구입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막 2차 장벽을 넘어섰지만 영국, 프랑스, 한국, 미국 시장은 혁신적인 구입층만이 전기차를 사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속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첫 번째로 얼리 어댑터와 환경 옹호론자 중 살 사람은 거의 구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다수파 구매층이 될 사람들이 비싼 전기차 가격, 부족한 충전소, 충전하는데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는 자연 발생적으로 다른 사회 그룹으로 보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의 단계에 대한 마케팅 어프로치가 중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BYD 등은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하여 이단이 가격 인하라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럭셔리 브랜드 수요는 전체 판매의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기 다수파 구입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메인스트림 브랜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대중화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환경 규제는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해왔던 ZEV 규제를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EXL 등 주요 부품 업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육성해왔습니다.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에는 내연기관차 신규 번호판 발급을 중지하면서 전기차 판매를 유도해왔고, 정부와 지방정부는 구입 시 보조금도 지급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로컬 업체들은 레거시 업체보다 빠르게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디지털화된 차량을 차별화 무기로 개발했습니다. 초기 중국 전기차 시장은 3만 위안대로 대표되던 10만 위안의 초소형 전기차와 테슬라로 대표되던 30만 위안의 고가격 전기차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BYD 등 중국 로컬 업체들은 가장 판매 대수가 많은 10만에서 20만 위안 사이에 매력 있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투입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한국의 고객과는 다르게 중국의 전기차 고객들은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핵심층이 되는 것도 보급률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hasm을 극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중국이 전기차처럼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없고 큰 매력 없는 차들을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업체와 이번에 전기차 관련 투자 보류를 하거나 연기하는 업체는 거의 일치합니다. 연봉이 3천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GM이 메리바라 CEO는 16년에 1,000만 대 판매 후 17년에 유럽, 인도, 태국, 호주 시장에서 철수했고 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4개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25년 테슬라를 타도하기 위하여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집중하기 위하여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스케일 메릿을 실현할 수 없었고 그 결과는 매 분기 커지는 적자였습니다. 이번에 투자 보류 조치는 값싸고 매력 있는 전기차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은 폭스바겐, GM, 토요타 같은 업체들은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그들이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매우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고 투자를 보류하는 돈으로 경영 성과가 좋아져 CEO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와 함께 전기차 판매 의무와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을 30년에서 EU와 동일하게 35년으로 연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판매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율은 내년 22%부터 시작하여 28년에는 52%, 30년에는 80%를 달성해야 합니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테슬라나 폴스타 등 전기차만 하는 업체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당 1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전체 판매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업체별로 계산해보면 테슬라를 비롯하여 BMW, 벤츠까지는 22%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7%, 현대차, 기아는 각각 16%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드 2%, 토요타 1%는 규제치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24년에 전개된다고 가정하면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벌금 총액은 24억 파운드, 3조 8,800억 원이나 됩니다. 업체별로 예상되는 벌금 액수는 포드가 6,84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토요타가 5,571억 원, 그리고 기아도 1,517억 원 정도 내야 할 상황이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미국 자동차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일찍부터 ZEV 판매 의무 규제를 도입해왔습니다. 26마일부터 ZEV 판매 의무 대수 비율을 강화하여 35년에는 100% 전기차만 판매해야 합니다. 이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대당 2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영국의 ZEV 규제와 다른 점 첫 번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ZEV로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대수는 ZEV 차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규제 대응 미단 시 테슬라부터 크레딧을 사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올 3분기까지 ZEV 판매 비율은 현대차가 24.2%, 벤츠가 20.7%로 높고 토요타는 5.1%,
혼다는 0%로 가장 낮습니다. 토요타의 경우 PHEV의 판매 대수 제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2.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5년이 되면 현대차와 토요타, 혼다는 현지 생산 전기차를 판매하여 $7,500의 인센티브 수혜 자격도 생깁니다. 26마일은 25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예상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1년 반 이내에 토요타와 혼다는 한두 차종의 전기차로 30% 이상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까? 올해 판매 현실을 그대로 26마일에 적용했을 때 상위 10개 업체가 내야 할 벌금액은 43억 달러나 됩니다. 토요타는 1조 7,660억 원, 기아도 3,911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규제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했던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는 CO2 배출량을 32년에 26년비 50% 이상 삭감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10% 정도의 CO2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 토요타의 경우 26년부터 30년까지 누계 6,500만 톤의 CO2 크레딧 구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금액은 5년간 5천억 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더불어 유럽의 CO2 규제도 엄격합니다. 25년부터는 현재의 규제치인 95g보다 81g으로 더 강화됩니다. 참고로 독일의 10월 각사별 CO2 차종별 산술 평균 값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 평균 값과는 차이가 있지만 각사별 CO2 배출 가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제대로 팔지 못하는 폭스바겐이나 하이브리드로 중무장하는 토요타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은 현대차, 기아보다 CO2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벌금액은 규제치 초과 그람수 곱하기 전체 판매 대수 곱하기 95유로입니다. 토요타 유럽의 경우 올해도 벌금이 예상됩니다만 올해 기업 평균 CO2 배출량이 규제치 95g을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25년에 판매한다고 한다면 벌금 예상액은 11억 9,700만 유로, 1조 6,900억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팔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럽에 진출하여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는 테슬라나 폴스타, BYD 등 중국 업체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해야만 할 것입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이미 더 피할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어 다시 환경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전기차를 팔게 되면 벌금을 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고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레거시 업체에 필요한 것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전기차를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의 개발은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레거시 업체들의 향후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